안녕하세요. 글로벌 물류 임경민 상무입니다. 지입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 클릭하셨겠죠?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입사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입회사와 차주 둘 다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리의 결과는 차주 회사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자, 근데 악덕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손해보는 쪽은 당연히 차주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악덕한 회사가 많아짐으로써 지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떤 회사를 악덕회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과거에는 정말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되는, 정말 사기를 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법적으로 따져도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사기 아닌 사기 같은 형태의 회사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분들이 악덕회사라고 말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있는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길래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이나 뉴스 기사, 홍보 영상 이런 플랫폼에서 접할 수 있는 지입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남들이 안 좋다고 말하는 회사들은 이 회사에 대한 내실이 강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경쟁업체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이 포장을 하거나 비교를 합니다.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마케팅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나 차주분들이 안 좋은 인식으로 말들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왜 평판이 안 좋을까요? 자,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대부분 그런 업체들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중고차든 신차든 차에서 남는 이윤의 목적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가시나요?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차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윤의 목적을 1순위로 뒀다는 것도 그 수익이 가장 많으니까 당연히 1순위가 되는 거고, 그거 갖다가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차에 이윤이 발생하는 것도 차에 관련된 업체나 특정 인물의 수익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나 그 블로그나 홍보 영상 이런 거 보시면 그 방식이 어떻습니까? 전화해보신 분들이나 이제 방문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차주들을 위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는 오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 회사에 누구는 이렇게 벌고 있다, 또 우리 회사는 어떤 복지를 해줄 수 있다, 다른 곳보다 차량값이 싸다, 우리 회사는 물동량이 많아서 매출도 많고 차량도 많다. 자, 누구나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은, 일을 해보니까 차주가 되기 전에 들었던 이상적인 매출 구조가 아닌 걸 안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일을 해보지만, 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도의 차이, 그 정도는 차량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 내실이 될 수도 있고, 운송료, 또 그것을 통틀어서 차주들이 그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이 말을 듣고 일을 해보니까는 사실과는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고,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업체는 악덕회사라고 차주들로 인해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순이익이 높다, 복지를 해준다, 매출이 많다. 근데 대부분의 그 차주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차가 많은 회사, 그런 차가 많은 회사의 대략 70%의 차량은 매출은 나오지만 순이익이 낮게 나오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을 해서 버티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플 시장으로 뛰쳐나가는 분들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차주나 그분들의 동료나 이런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자신이 자신의 회사를 악덕회사라고 낙인을 찍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의 문제일까요? 자, 먼저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면,
회사와 그 차주가 분쟁이 났을 경우에는 차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 돈 들여서 뭐 내가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하는 데다가 책임 배차를 뭐 하는 곳은 내 매출의 일정 수수료까지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한다. 이거는 너무 제가 이제 극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반대로 지입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당신에게 대출을 일으켜 줬고 차량과 일자리를 같이 제공하니까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차주가 따라와 줘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 차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차주분이 일방적으로 뭐 원하는 대로 뭐 해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를 무시해 버리는 그런 행동이고, 정말로 근데 내실이 탄탄한 회사는 차량이 몇 대가 됐던지 간에 분쟁이랄 것도 없이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게끔 운영이 됩니다. 왜? 물량을 직접 굴리기 때문에. 내 물량은 우리 차가 하는 거고요. 남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외주에 줘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차가 뭐 잘 된다 안 된다 아무리 100%뭐 그 회사 툴 안에서 좋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성향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근데 물량을 직접 굴리는 회사는 뭐 배차가 미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차거리가 뭐 거의 없다든지 자기 물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는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 차주분의 개인사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분쟁들이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분쟁은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 업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쟁이라는 것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수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주익에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될 상황임을 알았을 경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운임료, 부당한 운임료, 또 공차거리가 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단계식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주분들은요 거의 대개 일을 시작을 하시고 일을 뭐 배우시는 동안이 됐든 또 계속 숙련자가 됐던지 간에 회사에 희생을 하시고 배려를 하십니다. 일을 하실 때. 아닌 분들도 있어요. 뭐 극성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게 가기 위해서 차주분이 먼저 참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지만 일단은 참아요. 그런 회사의 대부분의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는 또 차주분의 수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면서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금전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을 못하니까 폭발해서 싸워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분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 지입사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사기를 당하는 이유. 제가 뭐 소제목은 이렇게 지어놨지만 사실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런 회사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일을 줬고 매출 지급을 해줘요. 다만 순이익이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가 됐던, 회사에서 말하는 뭐 목표치가 됐던 그 순이익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아무리 알아보셔도 제가 언급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에게 맞는 일머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광고글이나 이게 상담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게 전부 매출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그런 루트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부터도 뭐 싼 가격에 좋은 걸 사고 싶고 싼 가격에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또 조금 일하지만 또 많이 벌고 싶고, 뭐 그렇게 된다면 뭐 그걸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악덕 회사들은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일을 하시려는 분이 모두 다가 욕심쟁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인간의 잠재적인 그런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뭐 본인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이야기 주세요. 뭐 과거에 저를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비지입차주분들, 지입 쪽의 일자리를 알아보시려면 첫 번째로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가는 것도 많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또 감도 잡히고요. 근데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진실이 있는 말에는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스 임경민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